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들을 향해 최대한의 고용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대량 해고 발생만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건데요. 우리 사회는 경제적 위기 때마다 노동자 해고로 대처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네, 당시의 부작용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또 박영진 인크루트 홍보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김성희 교수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가장 피해를 입는 거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장관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좀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그랬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15배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지는 감원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줘서 기업들이 다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노동자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3분의 2 정도 주던 걸, 중소기업에 3분의 2 주던 거를 4분의 3까지 확대 적용하고 사실은 앞으로는 특별고용업종이라고 위기업종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되는데요. 입법 예고도 하고 있는 상태로 그래서 지원금을 높여서 기업들이 큰 부담 없이도 고용을 유지해서 나중에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할 때 어떤 생산적 자원을 활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기업과 내수가 동시에 살 수 있는 그리고 대량 해고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은 우리 기업에게 양극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의 삶이 파탄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공통의 지혜로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원금을 상향을 했죠. 그런데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해고하지 말고 휴직이나 휴업을 통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고용을 하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15배나 신청이 늘었다면 제대로 이렇게 지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긴급 경영자금 지원도 신청했다고 해서 가서 보면 한 달 기다려야 2달 기다리는데 이거는 제대로 되는지 어떻게 걱정되나요? 고용보험 기금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요. 긴급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한다면 그 정도 금액은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휴업 휴직을 하면 이제 신청을 하는데요.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재고가 급증하거나 그런 사례가 아니라도 지방노동관에서 인정을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하는데 휴직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연속 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일용직이나 다른 분들이 빠질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업 신청의 경우에는 좀 복잡하긴 한데요. 20% 이상 일량을 줄였을 때 이제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이제 최대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게는 이제 지원금 상향하면 중소기업들은 추가 부담 없이도 임금 수준이 낮으니까. 근데 중견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금 수준을 높여도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 특별 고용업종의 9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기업들은 10%를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10%마저도 기업에는 좀 부담이 아닐까.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25%를 부담해야 되니까요. 25%조차도 이제 부담스러운 건지 정말 위기에 빠진 경우에는 그것도 쉽지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90% 상향해서 10%. 그래서 전혀 부담을 안 한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들어봤는데 박영진 홍보팀장께서는 이제 취업준비생들을 현장에서 많이 접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불안해하는가 많고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상반기 공채 시즌이거든요. 예. 공채 이제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뽑는 시즌인데 지금 10대 기업은 이미 3월에 원서를 다 받고 4월은 필기 시험의 달이라고 해서 필기 시험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때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10대 그룹 가운데 롯데, 포스코, SK를 제외한 뭐 삼성, LG 그 외에 어떤 대기업들이 아직 일정도 못 내놓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채용을 해야 되는 시즌에 어떤 이제 채용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토익 시험 같은 것도 많이 미뤄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토익은 2월 말에 치러졌었어야 하는데 예. 4월 12일 시험까지 4차례 연속 취소가 됐습니다. 네. 토익뿐만 아니라 탭스, HSK 등 주요 이제 어학 능력 검정 시험이 지금 취소 국면을 맞고 있어서 아무래도 구직자들은 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시험 준비도 못하고 있게 돼서 좀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10대 그룹 중에서 아까 4군데만 지금 일정이 세 3군데만 네. 돼 있다면 네네. 나머지 7곳은 언제 할지도 아직 방침을 안 정했나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 발표해서 4월 초에는 일정을 내놓고 5월에는 이제 필기 시험을 보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취업도 그렇지만 인크루트에서도 이제 뭐 취업만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뭐 무급 휴직이라든지 네. 휴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기업 대상으로 그 코로나 이후 이제 급여나 출근 일수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예. 이제 해당되시는 이제 분들이 응답한 것 중에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실행한 조치가 바로 무급휴가였고요. 무급휴가 중에서도 이제 업종별로 교차를 분석해서 보니까 여행이나 항공 업종에서의 무급휴가 실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이른바 코로나에 따른 직격타를 입은 업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실제 설문조사에도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숙박, 음식업 네. 이쪽에서도 지금 피해가 많이 큰 것으로 알려져 네, 있는데 이쪽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기에서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그 첫 번째가 무급 휴가였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급여 삭감이 있었고 네. 급여 삭감을 가장 많이 실시한 업종은 공연, 문화, 예술업으로 확인이 돼서 예. 네,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는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 무급 지금 미국 휴가, 급여 삭감 이런 게 있는데 무급 휴가 같은 경우에는 만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예. 거죠.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뭐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니까 대다수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보다 먼저 선행되는 게 연차 휴가를 소진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노동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예.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라서 이렇지만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급 휴가는 아까 휴직의 휴업에 대해서 평균 임금의 뭐 90%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을 피해서 무급 휴가를 보내버리면 그게 이제 일시해고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죠. 미국에 있는 일시해고 제도와 같이 그런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항력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소득 상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뭐 재난기본생활 지원금이나 이런 예. 것들이 우회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논의가 활성화된 이유가 그렇죠. 네. 그런 이렇게 공식적으로 고용을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무급휴가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거고 권고사직이나 이런 방식도 이제 굉장히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그 외에 이제 일량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 많은 사람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이런 사람들 일용직 같은 분들을 소득 상실은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로 사업장에 고용보험 기반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업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지원금을 줄게 이런 방식으로 소득을 유지하는 방식 외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득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강구될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네, 지금 화면에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기업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좀 업체별로 좀 눈에 띄는 부분들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사실은
지금 코로나 위기 이전에 이미 약간 경영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이 예.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네. 조선중공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이제 원전 사업 네. 관련해서 타격을 받은 업체들이고요. 정유, 소매 이런 업종, 이런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 많은 기업들이 먼저 이제 하고 있는 그 이전에도 약간의 위기가 있었던 기업들이 우선 명예퇴직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명예퇴직이 과연 소득 상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이냐, 공고사직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새로운 일자리가 찾을 수 없을 때 구조조정으로 이게 배출이 되면 사실 새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박영희 팀장님, 지금 그 업종별로 조금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특히 항공회사들의 경우에는 이미 협력업체들의 경우에 뭐 해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내식이라든지 뭐 청소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네. 어떻게 뭐 대항할 수도 없고.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공항 사진 보니까 비행기 10대 중에 9대는 다 이렇게 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항공업계에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된 업종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비행기가 뜨지 않는 상황에 관련된 업체들의 인력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후속 효과, 이제 그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투자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까지 나왔는데 쌍용차 말입니다. 이 대주주인 인도의 마인드라 그룹이 2천억 원대 이제 신규 투자 계획을 거둬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불황의 조짐이 있는 상태에서 마인드라가 그 전부터 쌍용차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지수였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신규 투자 계획은 철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감위에서 이제 신규 투자를 종용하는 그런 그리고 정부 지원과 뭐 교환을 해서라도 신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새 자동차 산업은 신차 출시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지 않습니까? 네. 새 차 없이는 사실은 생산과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적극적인 신규 투자 없다면 쌍용차가 이제 예전에 겪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쌍용차가 그동안 새로운 차를 못 내놨어요. 새로운 차를 못 내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오늘 마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제 정부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검토해보자 하는 거 보면 정부도 지원할 테니 쌍용차 대주주 마인드라도 투자를 좀 해라. 뭐 그런 기대가 있는 건 아닌지 정확히 어떤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사실 이런 상황이었어서 지금은 상황은 좀 더 열악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한다더라도 모두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인드라 재벌이 가지는 세계 전략이 사실은 그 속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전 세계적 불황 국면에 적극적으로 임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서 조금 더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2주 사이에 1,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도 앞서 뭐 구조조정 추진 중인 상황도 봤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뭐 실업 대란이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미국 같이 이제 일시해고를 경영상의 위기만 있다고 경영진이 판단하면 아무 요건도 없이 일시해고를 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그렇게 실업 대란이 바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슷한 충격을 받고 있는 서유럽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제한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유지를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 있죠. 또 특별히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자체를 이번에 아예 제한하자. 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는 해고를 못하게 하자. 그 대신 지원금을 상향시키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고용유지 지원 제도가 비슷한 모양새를 가진다 하지만
대상 폭이 좁은 거고요. 전면적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향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에 대해서 이미 100조 가량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효과적으로 쓰이는지도 따져봐야겠지만 기업에 대한 지원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 고용 유지, 소득 유지를 할 수 있는 지원이 양방향으로 균형 있게 잘 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대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전제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걸 의무화한다. 이런 게 아직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죠, 우리는. 고용유지 지원 제도가 안에 들어가면 그런 거죠. 휴업, 휴직 수당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4분의 3까지 정부가 지원해 준다. 이런 제도인데요. 그런 휴직을 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자발적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권고사직이나 뭐 소득 상실이나 이런 일들이 다른 곳에서 그 틈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어하기는 힘든 거죠.